정부가 미분양주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준공정 미분양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하고 리츠와 펀드를 통해 총 4만 가구를 줄일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녹색기업 등 우수 신성장 동력 기업은 상장 심사 시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등 반환경적 기업 경영 수준을 심사 기준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포스코가 다음 달 3일 출하분부터 기본 철강제 열연 강판의 통당 가격을 25% 올린 85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함수 인항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해군과 인양팀은 내일 오전 함수를 물 위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쪽이 1730선대 초반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장중에 투자 주체별로 손바뀜이 좀 있었습니다. 기관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후반부 가면서 점차 매도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자 무단히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이 기관의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한 채 시장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용 문제 때문에 각국 증시가 좀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기아차, 삼성전기 그리고 SK에너지는 장중에 지금 하락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네요. 잠시 후에 한번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문자 메시지 남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때 이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선 전화로도 저희가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이 상담 받고자 하시는 이 종목과 매수 가격 등을 정확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의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낙폭을 많이 키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4포인트 내린 1734에 걸려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1747에서 출발했습니다. 오후부터 1748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오전 중에 벌써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현재 1735에 걸려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200억 원 이상 사고 있고 외국인도 1,300억 원 이상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금은 1,000억 원 이상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사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87포인트 오른 517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19에서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520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에 주목됐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지금은 현재는 517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5억 원, 외국인이 90억 원 이상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오늘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64억 원 이상 팔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상승했던 환율 지금 10전 내린 1,108억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조정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에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요. 결국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 내리면서 83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호실적 발표했던 현대차는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오늘 강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1%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이닉스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오늘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에서 44,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장중에는 하락 전환했었는데요. 지금은 상승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 역시 어제는 하락했지만 오늘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동서와 소디프 신소재 오늘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CJO 쇼핑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 테마 업종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주가 오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저평가 매력도 물론 있었지만 내달 삼성생명이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대한생명이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1% 내지 2%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은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반짝 상승했지만 오늘은 이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의 지원 기대감에 상승했었지만 계획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제외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철근값 협상이 결렬되면서 건설 현장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지수를 많이 내렸습니다. GS건설 3%, 금호산업 3% 내렸고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2% 이상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6일 발광 다이오드주들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6일 발광 다이오드 관련 설비를 확충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LGT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과 크로바 하이텍 역시 두 자릿수 이상 상승폭 늘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작게는 3%에서 7%까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모바일 콘텐츠주들도 강세인데요.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S&P 500 지수에서 시가총액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입니다. SK컴증과 KT뮤직이 모두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벅스도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0.2% 내리면서 시장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 소폭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시황 살펴보도록 하죠.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엇갈리고 있네요. 이렇게 상승폭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내림폭도 크지도 않은 이런 상황인데 오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장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적의 뒷받침으로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규제 리스크와 남부 유럽의 소버린 리스크 확대 우려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증시가 골드만삭스의 피소 소식에서 한 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일 미 증시가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서 추가 규제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할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말에는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서 은행세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이에 대한 리스크 회피 심리도 작용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최근 그리스를 중심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의 남부 유럽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이 확대를 지속하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무디스의 그리스 신용 등급 하향과 유로존의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6.3%까지 확대되면서 단순히 국제 차원의 문제에서 재정 적자 자체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적 시즌의 한복판에 있다는 점이 지수 하락을 제한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와 LG 디스플레이 등의 실적 호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 하락을 제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저희가 진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난 1월 말 이후 중국의 긴축 확대 등이 이어지면서 정책 리스크라는 부분이 위험 선호 심리의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위험 선호도가 지난해 3월부터 올 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 상황이 아닌가 최소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정책 리스크와 경기 회복 사이에서 위험 선호도가 확대 축소되는 롤링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선호 심리의 상단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매도 기조로의 반전은 아니겠지만 매수 탄력의 둔화를 가정한 접근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마감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좋겠죠. 이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주시죠.
예, 일단 아직까지는 실적 시즌의 중심에 있고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우려보다는 단기 매매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본다면 미국의 경우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전체 발표 기업의 80%를 상회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기 시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보면 장이 상승할 때마다 일정 비중 이상의 현금 확보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최근 국내 코스피의 ADR이 상승 반전하면서 순환매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 이후로 매수 타임을 좀 더 늦추고 IT나 기계 업종 그리고 IT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주 등 기존의 강세를 견인하던 업종의 재매수 타임을 노려보는 것이 오히려 최근 순환매에 동조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접근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 현재 시각 우리 주식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넥타이가 아주 멋지시네요. 오늘 우리 시장 좀 하락하고 있는데 넥타이 색깔대로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재료도 무게감이 있는 재료들이 일주일 내내 나왔고요. 지수도 변동이 좀 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많이 변동했는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게끔 하는데요. 이번 주 저점이 1700선 붕괴 직전까지도 갔었지만 전주말 종가 1734포인트하고 비교하면 지금 오늘 지수 거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수익 내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상황을 잠깐 보면은 발표된 기업 실적은 MS나 아마존 등이 이제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을 또 약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망치보다 아주 좋아야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 호재로 작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오후 들어서 오바마 금융기업 관련 연설 이후에 시장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주초에 골드만삭스 관련한 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이 새로운 악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바마 연설이 그동안의 미국 경제 회복을 강조하는 면이 강했고 또 시장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또 시장은 막판에 낙폭을 다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아멕스 실적입니다. 다음 주 경제 지표가 이제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멕스의 실적 발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실적도 좋았지만 실적이 예상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 논리보다 카드 사용 실적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떨어진다는 소식을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소비 관련 지표가 나오는 시기에 타이밍상으로 아주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업 실적 호재는 호재인데 일회성에 좀 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면에 악재는 계속해서 돌고 있죠. 지금 그리스 문제 제기된 지 꽤 됐는데 해묵은 뉴스가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이번 주처럼 다음 주에도 계속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도는 더 강해질 가능성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연대를 기대하기 힘든 이후 상황을 좀 고려하면은 앞으로도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시간 끌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특히 그리스 국채 입찰의 결과가 금리가 올라가고 또 그래서 그리스 자구책의 효과를 상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로존 부실 해결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점 좀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의 시각은 포르투갈을 이제 그리스 다음 순서로 인식하는 분위기고요. 언제 스페인이 거론되느냐 이런 순서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상황까지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문제가 해결보다는 더 큰 악재로 발전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EU나 미국이나 2분기에 국채 만기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의 강도 면에서는 2분기 내내 이 얘기 나올 수가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일단 금주 말에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IMF 구제금융이 이제 실시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좀 관심을 둘 필요 있어 보이고요.
중국 문제, 또 아시아전에 중국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IMF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인플레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는 것, 결국 금리 상승 문제나 중국의 긴축이나 또 위안화 절상 등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시기적으로 중국 관련한 얘기는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해외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불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뭐 호재성 재료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어질 텐데 일단은 전망치보다 좀 좋아야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이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그 전망치에 대한 코멘트가 아주 중요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특히 LG전자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향후 전망에 대한 코멘트가 관심이 갑니다. 퀄컴의 영향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대표 IT 기업의 향후 주도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거의 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시즌을 오픈하고 또 마무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 마치 주가 조정에 진입하는 그 일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상보다 먼저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또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같이 실적 후전을 발표해도 비슷한 모습으로 또 조정세로 들어가는 모습이 삼성전기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유상증자 일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LG이노텍도 또 약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그동안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한 IT 기업들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기간 조정 양상으로 들어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도주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음 주 초가 좀 약간 주도주 공백으로 좀 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주도 업종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좀 따져보면은 기업 실적 발표 일정으로 본다면 다음 주 초에 미국의 캐터필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계 업종이 대안으로 나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시장 영향력 쪽을 살펴보면 크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결국 다음 주 실적 발표는 주 후반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퀄컴이 만든 실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기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도 좀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에 있어서 이래저래 민간 지표가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아멕스의 실적 호전 소식이 긍정적이긴 한데요. 민간 지표가 개선 추이가 좀 이어지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업종 좋은 실적 나오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 실적에 걸맞는 또 소비 지표의 흐름이 개선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소비 관련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IT 업종 등의 소비재 업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조정을 단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IT 업종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도 살펴볼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FOMC 회의가 열리고요. 국내에서도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 한번 저희가 다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이 매도 폭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현물과 선물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다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눈치 보기 양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수급이 일단 순매수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400억대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선물 쪽에서의 해지성 매도, 4,200계약의 매도로 인해서 프로그램 순매도 확대, 그리고 투신에서의 매도 확대로 인해서 지수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오늘 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1,45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1,120억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29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자체가 코스닥 쪽에 좀 몰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96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4억 정도의 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이제 64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외국인들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현대차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 쪽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뭐 금융주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뭐 패턴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만은 규모 면에서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순매수가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현대차 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대한생명, 신한지주, LG전자를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이실현 내지는 둔감해지는 그러한 쪽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부분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SK, 그리고 KTNG, 한국전력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 순매수하는 종목들 상당히 좀 그동안 외국인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에만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노텍,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차, 그리고 현대해상을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매도하는 종목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실현 개념이 좀 강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SK텔레콤, 포스코, 대우조선해양을 집중적으로 순매도를 하면서 낙폭이 조금 벌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LG전자, LG, OCI 쪽으로의 동시 순매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관심 종목들 한번 다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죠? 이 현대차, 저희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현재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하이닉스, 그리고 OCI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들 종목들 간단하게 AS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상당히 좀 탄력 있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3만 원을 이제 찍고 거의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5일선과의 이격 조정, 이러한 부분이 좀 눈에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5일선이 아직 유효한 상황이니만큼 계속해서 보유 쪽으로 일단 진단을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단계 또 상향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13만 2,500원이 4월 달에 나왔던, 4월 5일 날 나왔던 고점이었는데요. 무리 없이 이러한 부분을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크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주가 추이를 갖다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삼성 SDI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아지고 있죠. 일단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21선에서의 돌파 시도가 좀 실패를 했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음봉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일단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손절가가 13만 5천 원이었는데요. 일단 13만 5천 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13만 7, 8천 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재차 N자형 패턴으로 상승을 한다 이러면 여전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상승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50원 마이너스로 해서 좀 부정적인 좀 고점 매도의 분위기가 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목표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3만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요. 일단 5일선 지지가 유효하고요. 그리고 저점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월요일 날 주가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 주가가 28,100원을 하회하게 되면은 일단 그쪽에서는 매도하는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일 말씀을 드렸던 OCI 오늘도 강세로 지금 돼 있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코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 장대 양봉 이후에 나오는 십자봉. 일단은 뭐 내일 정도, 월요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일선이 따라올 때까지의 그 한 이틀 정도의 그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의 그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화요일 정도 부분에서 일단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고점을 인식하면서 음봉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저점을 낮추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이러면 일단 매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단기 전략으로는 맞겠다라는 거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바닥권에서 형성돼 있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요. 한 뭐 시간은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정도의 그 추이를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현대차 수익이 거의 13% 가까이 나고 있는데 직전 고점이 일단 32,000원 선도, 13만 2천원 선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홀딩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8,100원이 하회한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주에 매도하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그리고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015-8500-1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 받고자 하는 종목과 그리고 또 매수 가격 등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관심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흐름이 다들 괜찮거든요. 지금 수성이라든지 삼명황, SFA, 이녹스 모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아주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응 전략 한번 간략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소형 지게차 부분에서 국내 1위 회사고요. 또한 전기차 관련주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는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고요. 현재 매수가로 말씀드린 가격 부분인데요. 3일 동안 눌린 만큼 장중에는 한 10% 정도 수익을 줬었지만 3일 동안 눌려서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5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4,500원을 돌파할 거로 예상을 해서 넘어가도 그냥 보유 전략으로 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향후 성장 기대감이 높은 회사라는 점에서 또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냥 테마로만 오른다고 보지 마시고요. 수성은 전기차 관련해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보시고요.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현재 21선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지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추가적인 공략 전략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선 부분에서 한번 대놓고 받아보시는 전략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명화학이었죠. 삼명화학 같은 경우는 1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한 1,000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역시 삼명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고요. 특히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950원 정도의 배당을 줄 만큼 탄탄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향후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25,000원 충분히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으로 추세를 타고 21선과 5일선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중기로 보유를 하신다면 최근에 대오에일이나 신성 FA처럼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SFA였죠. SFA 같은 경우도 52,500원 정도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5일선도 깨지 않고 아주 좋은 흐름으로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만원 부근을 매수가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6만원 부근의 목표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양봉이 4개나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자리지만 보유한 분 입장에서는 한번 시세를 즐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녹스였죠. 이녹스 같은 경우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특히 올해 FPCB 부분의 성장이 눈부실 거로 예상되는데요. FPCB 부분에 시장 1위 업체 5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FPCB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분기마다 실적이 개선될 거로 예상돼서 현재 15,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요.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세를 살리면서 간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녹스 같은 종목은 현재 손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크게 벗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종목 살펴봤는데 수익이 다 괜찮습니다. 2%에서 5%까지 수익이 다 나고 있고요. 네 종목 모두 홀딩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때 추가 매수를 또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백룡승찬님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그리고 또 전화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015-8500-1110번으로 그리고 전화는 1599-7770번으로 연락을 주셔서 자신이 상담받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권영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8511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토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6,18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0%나 됩니다. 어제 이분께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을 못 해드렸었거든요. 아토 오늘 1.4% 내리고 있네요. 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전방산업인 반도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좋고 업황 자체가 워낙 좋은 상황이라 가지고 최근에 시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번 월봉 차트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 박스권을 그렸었죠. 그 가격대를 최근에 한 2개월 연속적으로 오르면서 이제 그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한번 돌아오시면요. 최근에 이제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간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IPS와 그다음에 합병 기대감 그러한 영향들도 가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홀딩하면서 가지고 가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비중이 100%거든요. 네.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한 코멘트도 좀 함께 해주시죠. 네, 일단은 한 종목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20일 이평선 근처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주식 비중을 이렇게 한 종목이라도 늘리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20일 이평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도 좀 하시면서 현금화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모아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004님께서 올려주셨고요. 8,58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함께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네, 일봉 차트부터 바로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까지 굉장히 거래를 줄이면서 상당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거래 실으면서 그 최근에 이렇게 며칠 동안 만들어졌던 그런 그 음봉과 양봉들을 다 덮으면서 이렇게 상승 장악형 이런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1차 목표가가 한 10,000원 근방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9,000원 후반대 정도 되면은 일단은 한번 주춤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9,000원 후반대, 뭐 9,800원, 9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이익 실현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일 이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5%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부산 나하미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118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찍혀 있네요. 한일 이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동차 부품업체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세계 법인 지분법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우상향 추세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그 세계 어떤 법인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와 그다음에 기아차의 어떤 중국 공장 증설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일봉 차트 보시더라도 크게 큰 폭 상승하고 난 다음에 뭐 특별한 가격 조정 없이 이렇게 옆으로 붙이는 5일선과의 이격도를 좀 좁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러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뭐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뭐 지금 6,15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조만간에 한번 그 전고점이 6,470원을 뚫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이화에 대해서는 이 홀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또 문자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백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16,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의 30% 비중을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중앙백신 지금 가격대가 17,450원 지금 또 막 올랐습니다. 오늘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수익권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구제역 관련주로 해가지고 최근에 뭐 그 구제역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연속 3일째 상한가 실현하고 오늘 드디어 이제 큰 거래가 터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수익권이시라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테마들이 지속적으로 영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뉴스에 뭐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부분이라도 꼭 수익 난 것들은 좀 실현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확정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뭐 이렇게 크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오늘 음봉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특별한 뉴스에 올라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없을 시에는 또 일정 부분 큰 폭으로 또 하락 조정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일부분이라도 뭐 절반 이상이라도 꼭 수익 실현하시고 확정을 시키시고 또 눌림목을 받는다라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수익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제역 관련주들이 이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죠. 지금도 코스닥 쪽이 뭐 516포인트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테마주는 테마주입니다. 이 테마가 언제 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고 장 상황을 더 보고 가져가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E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004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360원에 비중을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3.2% 급락하고 있습니다. 손실도 있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탐방을 갔다 왔었던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품목이 이제 SSTR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형 전자부품 기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트랜지스터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칩 자체가 워낙 이제 마진율도 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한 2005년도부터는 좀 1,000억대 이상의 큰 규모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런 큰 규모로 투자한 건이 이제 제대로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근에 유동성 위기를 좀 겪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BW 발행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대규모로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유동성 위기는 한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어떤 사업 쪽에 집중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다른 뭐 같은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그 매출의 규모는 큰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뭐 BW라든지 이런 유동성 부분을 보강을 하면서 그 최근에 주가는 좀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LG 이노텍과 5년 동안 장기적으로 네. 이런 LED 패키지 그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요. 일단은 뭐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1,360원 정도면은 네.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요. 일단은 뭐 회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올해 안으로는 증자를 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물량이 쏟아진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리스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한 1,400원 정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네.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뭐 물량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기업 탐방을 다녀오셨네요. KEC 상담 신청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손실이 좀 있으시고요. 하지만 물량 부담은 없다고 하니까 1,400원 선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EC 한번 살펴봤고요. 실시간으로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디오텍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많습니다. 100% 비중을 현재 가지고 계시는데 꼭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비중 조절에도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라, 뭐 아니면 매도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디오텍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디오텍 일봉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요. 지지받는 선과 그다음에 저항받는 선들을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 선과 그다음에 이 선, 이 박스권에서 상당 부분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때는 지지가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을 깨게 됐죠.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이 지지선을 깨게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는 뭐 특별하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뭐 0%까지라도 좀 아깝지만은 좀 손절을 하시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에서 특별한 어떤 재료가 나와서 이 2만 원대를 빨리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크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일단은 디오텍에 대해서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안을 한번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따가 관심 종목을 통해서도 그게 또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아쉽지만은 디오텍 손절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0% 비중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오늘 낙폭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금호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8027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비중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4,77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3.6% 하락하고 있고요. 손실도 꽤 있습니다. 네.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 어떤 풋백 옵션 해소에 대한 그러한 부담과 그다음에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한 2년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선상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지난해 말에 이제 워크아웃 를 하게 돼가지고 그 3월 달이었죠. 3월 말에 이제 채권 금융 기관과 그다음에 FI 그 출자 전환을 이뤄냈고 그다음에 뭐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까지 지금 체결된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한 악재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나올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호재성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어떤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떤 단기적으로 차트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악재가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네요. 이번에는 후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문자를 2번이나 보내주셨습니다. 1209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이 후성 비중 50% 가지고 계시고 가격이 4,4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저희가 잘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한번 살펴보죠. 네, 후성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박스권을 그렸었던 종목이죠.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한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1년여를 계속적으로 고가는 한 4,500원 선 정도, 그 다음에 저가는 한 3,800원대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박스권 하단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손절 가격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손절을 한 3,800원 정도로 놓고 보신다라면은 일단 이게 깨진다라면은 그동안 한 1년여 그려왔던 그런 그 박스권이 완전히 하회되는 것으로 보고 손절로 대응을 하시되 지금 정도 선이면은 지금 가격 정도 선이면은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AM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16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095원에 이 4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원래는 어제까지는 수익이 좀 있으셨는데 오늘 낙폭이 좀 커서 손실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AMP 한번 살펴보죠. 예. 전방 산업인 PCB 산업이 굉장히 요새 좋죠. IT 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PCB뿐만이 아니라 어떤 차량 블랙박스 사업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전화기 판매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호조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그 한 950원 정도 박스권 상단을 뚫고 상한가로 뚫고 강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매수 가격이 1,095원 정도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비중 40% 크게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일 이평선이 지지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하시되 기본적으로 이 95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면은 얼마든지 여기서도 비중을 더 증가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AMP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특징주였죠. 네오이즈 벅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7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을 30%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좀 꽤 올랐고요. 5% 넘게 오르고 있네요. 1,290원, 12,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좀 비교를 하자면 좀 손실이 있으신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초에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자리에서 오른 게 굉장히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오늘 같은 날 또 만약에 빠졌었다라면은 네. 지금 여기 지지되고 있는 이 선이 붕괴가 되면서 하락 N자형으로 크게 좀 밀릴 수 있는 향후에 그렇게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이 지지선이 지켜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기준을 일단은 이 지지선인 11,500원 정도 그 정도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항상 체크를 하셔가지고 11,500원이 깨고 내려가신다라면은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수 있음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대를 어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었죠? 11,500원이 선이요? 지지되는지를 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500원 선을 잘 지지하는지 그 여부를 한번 잘 살펴보고 거래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도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를 접근하기 그리고 또 공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미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도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네오이즈 벅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방금 또 문자가 들어왔네요. 투자 경고를 받은 대창 종목을 3,33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3601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비철금속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대창 또 굉장히 급등세를 펼쳤었는데요. 이러한 급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에 가격대까지 이렇게 바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큰 폭의 등락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하락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하락 각도라든지 이런 속도로 봐서는 일단은 21선 부근에서 한번 지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선마저 붕괴가 되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21선과 지금 이 이평선의 중간에 한 41선 정도에서 한번 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에서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절대로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비중을 하신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양한 종목을 살펴봤는데 지금도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못하겠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더 많은 종목 봐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어떤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IPTV 가입자 증가 추세로 인해 가지고 IPTV용 리모컨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전기 자전거 시장 진출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세 가지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이렌텍의 일봉 차트입니다. 매수가는 5,500원 정도, 지금 가격 정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일단은 6,5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6,500원 정도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로는 5,250원 정도, 그러니까 전 저점이죠. 전 저점이 깨진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렌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일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가가 변동도 없고요. 수익률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제일기획 한번 살펴보죠. 네, 제일기획이 이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죠. 정지가 돼가지고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재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은 마감 때는 이제 34만 9천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증권사들의 어떤 호재성 이런 레포트들, 그다음에 유동성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네. 한번 재상장이 되었을 때 액면 분할하고 재상장이 되었을 때 그때 한번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기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한 채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코스피가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오늘 장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외국인과 개인이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물이 꽤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지는 못하고 지금 하락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가 끝난 후 우리 시장 또 어떤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줄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